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우리 시장이 드디어 제대로 된 반등을 시작합니다. 25년 들어서 그 어느 시장보다도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콘텐츠를 하지 못해서 오늘 대체로 또 월요일 콘텐츠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딱 하나였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날이었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의 부활과 AI 반도체 기술주의 강세로 미국 시장의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시장과 함께 대만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 글로벌 증시에서는 일본 시장이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인 정도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인 데는 명분상으로는 뭐 CES 기대감 요런 거 있었고, 또 젠슨항 뭐 CEO를 만난다 뭐 한다, 그리고 5세대 HBM3E를 전시 예정이다, 뭐 요런 기대감들이 다 녹아 있기도 했고, 또 2분기부터는 증익구간 진입 전망이 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4, 5월달 정도 2분기 정도부터는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실적이 말이죠.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지금 당장 막 엄청 주도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세를 한번 만들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코스피가 너무나도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를 땡기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주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은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가팔라지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는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만 7천억, 코스닥에서는 2,550억의 큰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5,500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과 코스닥에서 조금 엇갈린 모습 정도가 나왔는데,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안 움직이더라도 지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마 단기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 있겠는데, 바이오 업종도 이번 주에 바이오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바이오 종목도 지금 연초 들어선 큰 흐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강세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라. 자기 순서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피를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를 3천억이나 매수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전자 950억이나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3,9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매수세를 봤더니 외국인이 3,750억 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한 종목이 없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요만큼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도 치면서 외국인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뭐 크게 땡긴 건 없어요. 그냥 시장에 도움닫기를 위해서 툭툭툭 시세 정도를 올려주는 모습,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오전 10시까지 지지부진하다가 10시 땡 치니까 쭉 올렸는데, 이거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강조드렸던 부분 뭐죠? 아침에는 흔들기 나올 수 있으나 10시에 통한채 발행 1.2조짜리가 있다. 원래 통한채에 대해서 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증시는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채 강달러 현상이 짙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 완화를 위해서 통화채가 발행했을 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는 통화채는 발행 안 했나요? 그거 아니죠. 12월에는 11월 대비 30%나 낮은 수량의 통화채가 발행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25년 1월에 들어서는 외평채도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대비해서 거의 2배 가량의 통화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설 연휴까지 있어서 마지막 주에는 통화채 발행이 없어요. 그래서 1, 2, 3주 차에 통화채 발행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채 효과가 지금 톡톡히 나오고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랜만에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뭐 주요한 내용은 아침 브리핑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5년을 맞아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가 항상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키워드가 뭐였죠? 투매.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원래는 공매도 금지나 국민연금 개입 이런 게 있었는데, 국민연금은 진작부터 매수세에 우리 시장을 진입하고 있었고, 정부 정책적으로는 금융당국에서 뭐 외평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은 금융당국의 달러 스와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지금 이미 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화 가치에 대한 방어를 해주고 있고,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부진이 이제 2분기 정도부터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HBM에 대한 기대감, HBM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신호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거고, 이것보다도 더 원초적으로 가면 그냥 낙폭 과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은 그냥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뭐 2차 전지가 막 5분의 1, 6분의 1 토막 나니까 그 2차 전지에 비교해서 반도체가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2차 전지만큼 반도체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3월부터 거의 9개월 내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에 일어나고 있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초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무난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해서 N자 파동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도 저는 추세적으로 반도체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반도체 올라오기 전부터 여러분 반도체 2분기에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바이오를 보고 그 다음에 IT, 그리고 여름에 들어서면서 2차 전지 동향을 보면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건 없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올 때 야 이거 시장 눌리겠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일 연속 올랐는데 4일 연속 올랐는데 이런 틀에 갇혀서 막 한번 나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야지. 야 시장이 3, 4일 올랐으니까 국장은 내려올 것 같아. 막 미국 시장이 불안해. 뭐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런 이유를 잠시 배제하자. 지금 뭐 매크로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우리 배제하고 시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대통령 지금 체포영장 냈는데 체포를 안 해서 시장이 다시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배제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스마트 머니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진짜로 갈 때는 뒤 안 봐요. 그냥 개인 투자자 못 붙게 흔들기 잠깐 하다가 파파박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기조차도 장중에 잠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에 종합지수 연동이 되는 포트폴리오 세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개별주나 테마주보다 시장의 흐름에 함께하는 구성을 꼭 잘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바로 오늘 핵심 별 5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베타저분들께 코멘트를 많이 드렸는데, 일단 장전 동시효과 때는 시장이 상거래 정도 강했어서 아침에는 장중 흔들기가 동반될 수 있다. 일단은 뭐 판단할 수 없는데 오늘 시장이 세겠는데 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유는 로봇주와 정치 테마주가 동시효과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침 장전 동시효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종합지수 약간 시가 뭐 미국 시장 때문에 강세 시작하지만 살짝 흔들기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지없이 흔들기 나왔죠.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코멘트, CES에 대한 이벤트가 있지만 이것과 별도로 시장 자체 수급만 판단하면 미시장 영향으로 강세 시작해도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흔들기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혹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한번 지켜보고 시장이 튀는 거, 시장의 눌림새 지켜보고 더 좋은 가격을 공략할 수 있는 시기를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이든 공략을 해본다면 마이너스권 시세에서 공략을 해보고, 시가 대비 마이너스 나오면은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시가 대비 눌렸을 겁니다. 막 도망간 종목 오늘 없었거든요. 그리고 10시부터는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아침 흔들기는 적절히 진행된 것 같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오늘 아침 시장을 주도했다. 이게 9시 한 15분 20분쯤인데 시장이 방향 돌릴 거 기다려본데 아마 2-30분 정도 더 있어야 될 거다. 우리 시장 탄탄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도 드린 것 같고요. 9시 50분에 이제 시장이 갈 시간입니다. 로봇 2차 전지에서 반도체, 그리고 현재 바이오 쪽으로도 한번 움직임이 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역시 종합지수와 연관된 섹터는 무난히 괜찮을 것 같다. 수요일까지는 시장 아무래도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다만 내일 정도에는 아침에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반락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정도까지 오르면 내일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와도 수요일날 다시 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일단 내일과 모레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가 윗골이 달리고 정치 테마주가 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속의 10시 1분 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가 오늘 너무 많이 땡겨서 또 하이닉스도 너무 많이 땡겨서 개별적인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건데 오후장에 2차전지가 조금 들어올리는 정도 나올 거다. 뭐 이거 다 이대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철저하게 주도업종 군에서 공략을 하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자기 순서 기다리면 된다. 뭐 급하게 볼 거 없고 시장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침에 흔들기가 나오다가 10시에 접어들면서 빡 하고 땡겨 올립니다. 요거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가에 강세 보이더라도 이렇게 눌리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딱히 급하게 할 이유가 오늘은 없던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10시에 마킹을 해놨는데, 아침에 시가에서 한번 미국 시장 강했으니까 개인들 붙였겠죠. 단타꾼들. 그래놓고 흔들기 따다다다다 찍어 누릅니다. 이렇게 흔들기 해놓고 나서 10시를 앞두고 빠바바 그 다음에 10시 되자마자 땅 하고 치고 올리죠.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 못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튀기 전에 이제 바닥 잡혔다, 이제 들어올리기 전입니다 라는 메시지 드리면서 시장이 딱 땡겼다는 거죠. 물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여서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뭐 크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런 타이밍만 잘 맞추면 웬만한 개별주가 4, 5% 정도 수익을 땡겨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일단 시장의 흐름을 작든 크든 이렇게 하루의 시세를 읽어내든 며칠의 시세를 읽어내든 시장을 볼 수 있어야 개별 종목들도 디테일하게 공략이 가능할 수 있고 키 맞추기에 대한 시세도 끝까지 뽑아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기존에 의미 있던 구간 2490포인트입니다. 지난주 콘텐츠에서 이번 주만큼은 2490포인트 공략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 근데 월요일날 벌써부터 2488까지 왔어요. 아마도 내일은 61선까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61선 넘었다가 뭐 조금 눌려가지고 안착하는 모습 보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정도에는 61선을 안착을 해주고 내일 정도에는 61선을 건드려보는 그런 흐름 정도 기대하고 싶다. 그래서 코스피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엄청나게 계속 갈 것 같진 않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그리고 만약에 1월 중에 코스피가 2700에서 2800포인트 사이까지 급등세를 보인다 라고 하면 저는 2750포인트부터는 현금을 만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다가 이렇게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한번 조정받고 그리고 다시 랠리를 만들 건데, 요거 굳이 얻어맞을 필요 없잖아요. 이번에 2750에서 2800포인트에 도달하면은 이것도 2600까지 한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벌써 한 4% 정도, 4%에서 8% 요 정도까지 코스피가 한번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마 설 연휴나 2월 중에 아마 일어날 것 같은데, 요 큰 그림은 제가 가면서 추적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200일선 공략부터 우리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오늘 시원하게 4일 연속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야 이거 이제 시장 좀 가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일째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도 매도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패기 좋게 붙었는데, 요것도 오늘 시장 대비 못 오르던 바이오나 아니면은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조금 잡아준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왔다리 갔다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결국에는 여러분 계좌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주는 그런 결과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가락을 잘 잡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바이오도 오늘 못 간 건 아닙니다. 오늘 무난하게 시장 대비만큼 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가 오늘 초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여준 정도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700포인트를 완벽하게 뚫어내면서 61선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닥에서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는 건 코스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거래량 12월 중순 이후에 처음으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거래량이 터지는 건 매우 흥미로운 일인데, 코스피에서는 거래량이 더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일부 종목에 편승됐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하이닉스가 오늘 너무 강했습니다. 9.8%까지 상승했으니까 그에 편승이 된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여기 박스권에 있잖아요. 제가 보는 SK 하이닉스는 이미 신고가를 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만큼 하이닉스는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삐리삐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너무 막 기대감 가지고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는
나스닥도 뭐 시그널 없이 그냥 눌림세 받은 거라서 적당히 눌림 나오고,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들고, 대만 증시는 와 대박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대만 증시로 따지면 2500포인트 정도인데 우리랑 따지면 거의 한 14%, 15%까지 괴리감 버려지거든요. 얘네는 이제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고, 니케이는 진작에 올랐다가 현재 조금 눌리는 정도다. 그리고 상해 증시가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뭐 우리가 중국 영향을 받는 건 이제 한참 전 일이니까 크게 의식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2차전지가 아침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로봇주 2차전지가 강세 보이다가 눌리고 그냥 오전에 시세 끝내고 이렇게 그냥 쉬어가는 모습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10시 이후에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당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세 수렴하는 정도. 2차전지가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초에 올려놓고 횡보를 시키는 이유가 이거 여기서 물량 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2차전지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많이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바닥권 대비, 최바닥 대비 미니멈 30%, 높게는 50%, 진짜 만약에 2차전지 어떤 모멘텀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80%에서 100%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2차전지를 잘라서 다른 종목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바닥 대비해서 30%에서 50% 정도 올라오는 거는 보고 다른 걸 갈아태우시던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려보겠고요. 오늘 바이오는 역시나 아침에 조금 눌렸지만 그래도 끝에 가면서 조금씩 시세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시총 상위죠. 뭐 알테오젠이나 니가캡, ABL 뭐 이런 종목들이 강했던 게 아니라 중소형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제약 바이오 테크 쪽으로 강세를 보인 건 아니고 이렇게 진단키트 쪽에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추정을 해보면서 바이오테크를 매매한 개인 투자자는 그다지 뭐 재밌는 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아침에 로봇주가 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아침에 흔들기 무조건 나오겠구나. 여러분 참고로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 로봇주가 강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화장품이랑 로봇주가 설칠 때는 종합지수 재미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로봇 화장품이 강할 땐 주도업 중에 선제적 매수 이런 것보다는 로봇주가 윗꼬리 달고 화장품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모습 볼 때 주도 업종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매매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아침에도 반짝반짝 거리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런 거 보면서 오늘은 종합지수 연동되는 주식들이 역시 시장 자체가 랠리를 더 보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거고, 반도체가 오늘의 주인공이었고 2차전지가 그를 받침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애초에 시장이 빠질 때부터 무슨 얘기 드렸죠? 이번에 바이오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 이 바이오 업종 안에서 예전같이 플랫폼 바이오만 시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별 바이오의 시세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물론 오늘만 봐서는 두각이 드러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낙폭 대비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이오 업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가 조금 쉬고 있는데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니가케, ABL, 뭐 보로노이, 오스코트, 유한양행 등등등등, 뭐 펩트론, D&D, 인벤티지 그 밖에 뭐 등등등등, 루니, 뷰노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자연 반등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옥석 가리기는 알테오젠을 기준으로 약 36만원 전후, 이 전후에 바이오의 주인공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쏠릴 것 같아요. 플랫폼이 계속해서 대장을 할지, 아니면 HLB나 뭐 한올 바이오파마, 메지온, 퓨처캠, 시노펙스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날지, 아니면 세포치료제가 강세를 보일지, 비만 치료제가 강세를 보일지, AI 헬스케어가 다시 부각이 될지, 이런 것들은 알테오젠이 36만원까지 전반적인 업종 자체의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갈릴 것이다. 이 의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전반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올 거고, 반등이 나올 때 호재 재료의 강도를 측정해야 된다. 얼마나 큰 재료로 반등이 이루어지는가, 자연 종합지수 반등 이외에 이거에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호재가 50%의 반등을 만들지 100%의 반등을 만들지는 이거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 뭐 7,500달러 보조금 이거 나오기로 또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캘리포니아 주부터 전기차 비율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내연기관차를 못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기차를 안 팔면. 그래서 전기차를 어떻게든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보조금이라는 이 수단이 나왔고, 또 이거 안 주더라도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자체적으로 환급해준다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AMPC 보조금 이런 것도 이제 이상 없죠. 그러면 억울하게 눌렸던 시세만큼은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미니멈 50% 정도는 그냥 가볍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거 7만원부터 벌써부터 10만원 이제 다 왔거든요. 이러면 거의 50%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빡빡빡 올라오기 때문에 바이오나 2차전지도 조금 반등은 했는데 반도체만큼은 못했거든요. 반도체가 꾸준히 나오다가 금요일날 한번 쏘고 오늘 또 샀어요. 그러면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소부장은 이제 조금 쉴 때 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세 보일 수 있어도 내일은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반도체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 2차 전지의 추가 시세가 나올지 바이오로 신규 유입이 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만약에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안 가면은 제 생각에는 정치 테마주나 로봇주로 CES 내일부터 열리니까 이런 테마주, 화장품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쉬어가는지 아니면 랠리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종합지수 상승에 배팅이 되는 종목들과 종합지수 빠지거나 횡보하는 그런 날에 배팅을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조금 갈릴 거고, 큰 그림 상으로는 그냥 좋은 종목 주도 업종 세팅해놨고 너무 과하게 오를 때만 조금 차익해서 들어오는 놈으로 키 맞추기 작업을 해주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숨겨져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부각을 드러낼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뭐 어금니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어금니 드러내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타날 거고, 특히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부각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HLB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2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HLB 뭐 승인 기대감 막 이런 걸로 빵빵빵 뜨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한올 바이오파마 이제 임상 결과 기대감 막 이런 거, 그런 개별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이오가 하나하나 자기 재료들을 너도 나도 다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업종 자체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걸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2000년은 당장에는 일단 4분기 실적 정도가 나오고 나서 25년에 밸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1차 반등 나오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 안 좋네 조금 눌리고, 그리고 25년 1분기에는 적자지만 2분기부터 개선세가 보인다더라. 이때부터 2차전지가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장 때문에 조금 쉬다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캐징을 이제 극복했다, 우리 이제 내년부터 대박 날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시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추적해 봐야 되니까 앞으로 하나씩 저랑 추적해 나가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오늘 미선물도 나쁘지 않은 상태고,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고환율이다 라는 거에 너무 여러분이 목매 있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환율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게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안 좋은데 이렇게 저항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증시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어요. 이 고가만 안 뚫리면 된다.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윗골이 달고 여기서 저항 걸릴 때 여기서 이거 돌파만 안 되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시장은 본격적으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추세가 생길 때는 시장이 못 가지만 일단 지금 환율이 얼마든 간에 이렇게 횡보만 해주더라도 시장은 미리 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먼저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 시장보다는 증시가 먼저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증시가 가장 자산시장에서 규모가 작기 때문이에요. 환율, 원자재, 채권, 증시 순으로 자산시장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도 조금 무거운 편이고, 그래서 증시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먼저 반등하고 있고, 이제 증시의 반등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환율이 더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뭐 특별한 큰 변수가 없으면 12월에 생겼던 정치 이슈에 따른 환율 상승에 대한 반락분이 생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1,400원 초반이나 뭐 1,400원 언더로 빠지기만 하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25년 상반기 무난하게 기대감 가지면서 갈 거고, 하반기가 가면 코스피가 실적으로 힘을 받아서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얘기 정리해보고요. 저는 내일 다시 시장 보고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은 아침에는 조금 강할 수 있으나 오후에 접어들수록 여러분 막 따라붙거나, 오늘 아침 이후에 강세 보인 거 상상하면서 내일은 막 따라붙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오전에 큰 강세가 나온다면 혹시 챙길 거는 또 챙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